노산군을 사사하라. 알겠사옵니다. 1452년 6월 창덕궁 대전에서 12세 소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입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그는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왜 세조는 조카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왜 어몽도는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건 자체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김종서의 집을 습격해 그를 살해하고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제거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수양대군 측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김종서가 군권을 장악하고 왕을 위협하고 있다.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장악이 목적이었습니다. 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오르고 모든 군사 지휘권을 장악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런 무력 정변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종과 문종 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경연을 통해 토론하고 합의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공백 상황에서는 무력이 정치의 수단이 됩니다. 단종은 이때 13세였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신하들이 제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1455년 윤유월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양위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자발적으로 양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이자 병조판서였고 정난 공신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단종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즉위 직후 정난 공신 40명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내립니다. 토지, 노비, 관직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창덕궁에서 지냅니다. 왕위는 빼앗겼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조는 결국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1456년 6월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계획합니다.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 전날 밤 김질이 밀고 합니다. 세조는 즉시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은 거열형에 처해지고 가족들은 노비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세조가 마주한 문제는 명확합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왕위의 정당성은 계속 도전받을 것이다. 1년 뒤인 1457년 6월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마저 단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200명이 처형되고 순흥부라는 도시 자체가 폐지됩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통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1457년 10월 세조는 영월의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살당했고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여기서 기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실록에는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신이 방치됐습니다. 왜일까요?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조카를 죽였지만 최소한의 예는 갖췄다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수를 두려워해 시신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엄흥도입니다. 엄흥도는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청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을 알면서도 단종의 시신을 거둡니다. 눈보라치는 밤 어몽도는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던 자리에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났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했다고 합니다. 세조는 사육신을 하루 만에 찾아냈고 수능에서는 200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몽도는 1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밀고 하지 않았을까요? 못 찾은 게 아닙니다. 안 찾은 겁니다. 세조에게 어몽도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해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어몽도가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물보다 구조를 정리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첫째, 권력 공백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문종의 짧은 재위와 단종의 어린 나이가 정변의 조건이 됐습니다. 둘째, 무력 정변 이후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세조는 계속된 복위 시도로 인해 단종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기록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명분은 실록에, 실제는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넷째, 어몽도의 행동은 개인의 용기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단종은 1457년 1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59년간 아무도 그의 무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516년 중종 때 처음으로 노상군의 묘를 찾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1698년 숙종 때 비로소 단종으로 복권됐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역사에 남긴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왕권과 신권의 균형 문제가 조선 후기 내내 핵심 정치 의제가 됩니다. 성종 이후 살인파가 성장하면서 경영과 언론 기능이 강화된 것도 이 사건의 반작용이었습니다. 둘째, 정변의 정당성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계속해서 정당성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조선이 유교 이념 국가였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관점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조건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세조의 선택, 단종의 운명, 어몽도의 용기 모두 당시의 권력 구조와 정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조 사후 연산군 때까지 이어진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을 다뤄보겠습니다.